예, 6.2%. 이번 대선에서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얻은 득표율이죠. 사실 이제 두 자릿수의 숫자가 나올 거라고 기대했던 만큼 결과가 좀 아쉽다는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는 아마 정치권도 정의당도 국민들도 깜짝 놀랐을 겁니다. 저희가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어제 나온 지지율인데요. 이제 지지율 정리해 조사입니다. 정의당이 9.6%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에 이어서 3위에 오른 겁니다. 물론 두 자릿수에 약간 미치지 못했습니다만 의석수 6수의 미니정당이 의석수 40석의 국민의당을 제치고 3위를 차지한 거, 이거는 일대 파란이죠. 예, 정의당 창당 이래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정치권이 어제 상당히 술렁였습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직접 만나보죠. 노회찬 원내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어제 분위기 좋았죠? 예, 괜찮았습니다. 괜찮았습니까? 대선 직후에 노 원내대표께서 어떤 말씀하셨냐면 심상정 후보가 얻은 6.2%는 현찰을 국민들이 주신 거고 또 어음도 주신 거다, 이런 표현하셨잖아요. 네네. 이번에 나온 지지율 3위는 뭐라고 표현을 하시겠습니까? 네, 어머니 일부가 현찰로 이렇게 바꿔줬다고 생각되고요. 예. 아마 저희들이 좀 더 노력을 하면은 머지않아 아마 여름이 오기 전에 저희들이 소망했던 두 자리 숫자의 지지율로까지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분석을 하십니까? 당에서는 이렇게 갑작스럽게 주목을 받게 된 이유? 아쉬움의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쉬움이? 그러니까 여러 이유로다가 사실 6.2%를 저희들이 득표했습니다만은 표를 주고 싶었던 분들은 더 많았던 것 같고요. 다만 여러 이유로다가 표를 직접 주지 못했던 분들이 그러나 이제 선거는 끝났고 또 이게 정권은 교체됐기 때문에 정의당의 미래에 대한 어떤 지지, 이 당이 좀 더 클 필요가 있다. 이 당의 어떤 공약 정책이 더 실현될 필요가 있고 발언권이 더 세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늘어난 거죠. 이런 분들이 부담 없이 이렇게 자신들의 지지 의사를 갖다가 이게 표명하면서 지지율이 오르고 있지 않나 생각되고, 그런 점에서 좀 더 오를 것이다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오를 것이다. 물론 국민의당하고 아직 오차범위긴 해요. 순위상은 3위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국민의당은 상당히 뼈아픈 지점입니다. 왜냐하면 현역 국회의원 수로 보면 훨씬 많은 정당인데, 그럼 상대적으로 국민의당은 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바라보세요? 네,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당이 원내에서 정의당보다 훨씬 더 세력이 큰 건 엄연한 현실이고요. 다만 이제 이번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국민의당의 존재의 의미에 대한 어떤 지지층들의 의문이 생긴 게 아닌가. 그래서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존재의 의미에 대해서 지지층들이 의문을 갖기 시작했다? 예, 지금 지지율은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가 일주일 전에 얻었던 득표에 비해서도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죠. 예, 원래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문제는 지지했던 사람들 내에서 약 3분의 절반 이상이 이 선거 결과를 보고서 이런 상황이라면은 더 이상 지지를 할 이유가 없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거는 뭔가면 당의 어떤 이 존립의 어떤 가치에 대한 어떤 지지층들의 어떤 고민 같은 거겠죠. 고민이 온 거다. 자유한국당을 보면 2위는 2위인데 원래 지난 정례조사에서의 지지율보다 4.5%가 하락한 2위입니다. 13%. 이러다가 정의당이 2위까지 치고 올라가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발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데요. 저희들은 오랜 꿈입니다. 그걸 이제 꿈의 리그라고 얘기하는데, 만일에 이제 그런 개혁적인 민주당과 진보적인 정의당이 1, 2위를 다투는 그런 이제 구도라면은 그야말로 대한민국을 위한 어떤 하늘의 축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되고 환상적인 정치 구도라고 생각합니다. 환상적인 정치 구도다. 이게 그냥 희망사항이세요? 정말 가능성도 있다. 현실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현실 가능성이 있죠. 정의당도 집권을 목표로 하는 정당인데 모든 정당이 그렇겠습니다만은 그렇다면은 집권 전에 우선 만들어야 될 구도가 2위라도 해서 민주당과 대결하는 그 구도가 되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이죠. 그래요. 맞습니다.
그런데 뭐 이제 주간 정례 여론조사 수치 한 번이 전부라고 말은 못할 테고 다만 이제 희망의 싹을 봤다. 이 정도로 일단은 볼 수 있고 진짜 무대는 노회찬 의원님 내년 지방선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소수 정당이 정말 힘든 게 이거 지방선거 치르는 건데 어떻게 내다보세요? 네, 뭐 지방선거는 특히나 지금 정치 질서로 보자면은 원내도 지금 5개 정당이 지금 각축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른바 다당제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하나의 추세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쉽지 않은 선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도 뭐 이제부터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되는데 정의당으로서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그 동안에 명목상 존재했던 정의당의 어떤 실제 모습이 TV 토론 등을 통해서 각 가정에까지 이렇게 잘 전달이 된 바가 있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까지 이루지 못했던 특히 이제 저희들이 뭐 지방의회 기초단체나 광역단체 의회에는 진출했지만 단체장을 맡았던 경험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정의당이 집권하면 어떤 모습이 될까를 미리 예고편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이 기초단체장이나 광역단체장을 맡아서 실제 정의당의 어떤 실력, 실체 이런 것들을 또 이제 보여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그래요. 지방선거도 기대해 주시라 이 말씀. 이제는 저는 그 말씀이 참 귀에 들리네요. 명목상으로만 존재하던 잘 몰랐던 정의당이란 존재를 TV 토론을 통해서 지금 지상으로 현실 세계로 받아들이신 거예요, 국민들이. 그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골목만 배회하다가 이제 각 가정에서 이제 현관문을 열어주셔서 각 가정에 이제 거실까지는 들어가게 된 거죠. 현관문을 열어줘. 이제 거실 들어갔으니까 안방까지 가셔야겠어요. 야, 그건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정의당의 노회찬 원내대표 만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한 지 이제 일주일 됐어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마치 7개월 지난 것처럼 그래요. 굉장히 시간이 길어 보이는데 사실 지금 시간은 아무것도 안 해도 뭔가 예뻐 보이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허니문 기간이긴 합니다.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중요한 아주 상징적인 행보들을 많이 한 게 아닌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보다 실천에 능하다는 걸 좀 입증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잘했다 칭찬해 줄 만한 거 한 가지 꼽으라면 어떤 게 생각나십니까? 첫 대외 행보로서 인천공항을 방문해서 그 정규직 이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지시한 것은 권력이 어떻게 쓰여져야 하는가를 잘 보여줬고 무엇보다도 후보로서의 그 공약을 갖다가 공약 중에서도 무엇을 가장 중시하는가를 여실하게 보여줬다는 점에서 저는 기립박수를 보내고 싶은 대목이라고 생각됩니다. 역시 노동 문제 잘 해결했다 이 부분. 그래요. 근데 새로운 정부 여당이 120석밖에 안 되다 보니까 야당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협치. 네. 협치를 제도적으로 담보하기 위한 어떤 장치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게 뭔가를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방법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전적으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그 정부에서 아마 방안이 마련돼야 될 텐데 제가 볼 때는 지금 헌법과 법률이 엄연하게 존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주요한 그런 이 정책 사안을 추진함에 있어서 하나하나가 아니라 좀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과제들을 좀 집대성해서 야당과 협상을 벌여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과정에서 그런 정책 추진에 있어서 어떤 함께할 동력도 확보하고 동시에 또 이제 야당이 또 요구하는 그런 정책 사안 중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 정의당 입장에서 보면 선거법 개정이라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좀 이렇게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추진하는데 동력만 넣는 것이 아니라 협치의 내용에는
함께 공동의 어떤 과제들을 갖다 추진하는 의미도 실려야 된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한 개 가지고 사안별로 논의할 게 아니라 좀 멀리 내다보고 같이 방향을 잡아가 보자, 논의해보자 이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일 심플하게 연대하는 방법은 내각의 야당이 참여하는 건데 이건 가능성 있는 얘기인가요? 네, 그것은 가능성이 있다고는 생각됩니다만은. 예. 그냥 아무런 담보 없이 그냥 사람만 한 명 가는 것은 그것이 이제 이례적으로 끝날 수도 있고 효과도 그렇게 제한적이지 않겠는가. 예. 그리고 어찌 보면은 좀 상징적인 어떤 조치로는 이렇게 힘을 가질 수 있겠지만은 실제에 있어서는 그 효력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예. 그런 다른 아까 정책 추진을 갖다가 함께하는 그런 이제 방법이 병행이 될 때만이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원내 대표님 지금 시간이 없지만 제가 이거 하나는 꼭 좀 여쭙고 가야겠어요. 오늘 주제랑은 상관없습니다만 오늘 아침에 큰 뉴스 중에 하나가 국정농단 수사를 지휘했던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하고 안태근 검찰국장 이제 이분은 우병우 수석하고 아주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고 1000통 이상 통화를 한 걸로 알려져 있는 이분하고 같이 술자리를 갖고 서로 금일봉을 주고받았다. 이 뉴스 보셨죠? 네네. 이거 어떻게 보세요? 네, 그 자체로서도 문제고 그것이 특히나 문제가 되는 것이 뭔가면은 국정농단 수사 과정에서 예. 수사 과정 대통령을 구속까지 시킨 그 국정농단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관련된 부분 특히 그것이 이제 이 인구에 회자되기 시작했다. 언론에서 다뤄지기 시작했던 작년 중반 이후로 예. 중반 이후로 민정수석실 등에서 이것을 갖다가 이 사건을 덮기 위해서 즉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어떤 행위들을 했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되지 않았다. 그것이 1000통 이상 통화를 갖다가 시도하고 100통 이상 통화를 갖다가 검찰국장과 민정수석이 통화한 예. 그런 것도 이 통화 기록만 이렇게 확인됐을 뿐이지 왜 그렇게 통화했는지 무슨 통화를 했는지 예. 어떻게 수사를 방해했는지 그리고 대통령의 지시하에 어떠한 이 수사를 갖다 방해하기 위한 지시를 은폐하기 위한 그런 시도들이 있었는지에서 전혀 수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새롭게 수사해야 할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죠. 노회찬 원내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황이세요? 정말 가능성도 있다. 현실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현실 가능성이 있죠. 정의당도 집권을 목표로 하는 정당인데 예. 모든 정당이 그렇겠습니다만은 그렇다면은 집권 전에 우선 만들어야 될 구도가 2위라도 해서 예. 민주당과 대결하는 그 구도가 되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이죠. 그래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간 정례 여론조사 수치 한 번이 전부라고 말은 못할 테고 다만 이제 희망의 싹을 봤다. 이 정도로 일단은 볼 수 있고 진짜 무대는 노회찬 의원님 내년 지방선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소수 정당이 정말 힘든 게 이거 지방선거 치르는 건데 어떻게 내다보세요? 네, 지방선거는 특히나 지금 정치 질서로 보자면은 원내도 지금 5개 정당이 지금 각축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이른바 다당제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하나의 추세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쉽지 않은 선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부터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되는데, 정의당으로서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그 사람들 내에서 약 3분의 절반 이상이 이 선거 결과를 보고서 이런 상황이라면은 더 이상 지지를 할 이유가 없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거는 뭔가면 당의 어떤 이 존립의 어떤 가치에 대한 어떤 지지층들의 어떤 고민 같은 거겠죠. 고민이 온 거다. 자유한국당을 보면 2위는 2위인데 원래 지난 정례조사에서의 지지율보다 4.5%가 하락한 2위입니다. 13%. 이러다가 정의당이 2위까지 치고 올라가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발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데요. 저희들은 오랜 꿈입니다. 그걸 이제 꿈의 리그라고 얘기하는데, 예. 만일에 이제 그런 개혁적인 민주당과 진보적인 정의당이 1, 2위를 다투는 그런 이제 구도라면은 그야말로 대한민국을 위한 어떤
하늘의 축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되고 환상적인 정치 구도라고 생각합니다. 환상적인 정치 구도. 아 이게 그냥 분들이 늘어난 거죠. 예. 뭐 이런 분들이 부담 없이 이렇게 자신들의 지지 의사를 갖다가 이게 표명하면서 지지율이 오르고 있지 않나 생각되고 그런 점에서 좀 더 오를 것이다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오를 것이다. 물론 국민의당하고 아직 오차범위긴 해요. 뭐 순위상은 3위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국민의당은 상당히 뼈아픈 지점입니다. 왜냐하면 현역 국회의원 수로 보면 훨씬 많은 정당인데 그럼 상대적으로 국민의당은 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바라보세요? 네, 뭐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당이 뭐 원내에서 그 정의당보다 훨씬 더 세력이 큰 건 엄연한 현실이고요. 예. 다만 이제 이번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국민의당의 존재의 의미에 대한 어떤 지지층들의 의문이 생긴 게 아닌가. 그래서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존재의 의미에 대해서 지지층들이 의문을 갖기 시작했다? 예, 지금 지지율은 그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가 일주일 전에 얻었던 득표에 비해서도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죠. 예, 원래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문제는 지지했던 주신 거고 또 어음도 주신 거다 이런 표현하셨잖아요. 네네. 이번에 나온 지지율 3위는 뭐라고 표현을 하시겠습니까? 네, 뭐 어머의 일부가 현찰로 이렇게 바꿔줬다고 생각되고요. 예. 아마 저희들이 좀 더 노력을 하면은 머지않아 아마 여름이 오기 전에 저희들이 소망했던 두 자리 숫자의 지지율로까지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분석을 하십니까? 당에서는 이렇게 갑작스럽게 주목을 받게 된 이유? 아쉬움의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쉬움이요? 그러니까 여러 이유로다가 사실 그 6.2%를 저희들이 득표했습니다만은 표를 주고 싶었던 분들은 더 많았던 것 같고요. 다만 여러 이유로다가 표를 직접 주지 못했던 분들이 그러나 이제 선거는 끝났고 또 뭐 이게 정권은 교체됐기 때문에 정의당의 미래에 대한 어떤 지지 이 당이 좀 더 클 필요가 있다. 이 당의 어떤 공약 정책이 더 실현될 필요가 있고 발언권이 더 세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6.2% 이번 대선에서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얻은 득표율이죠. 사실 이제 두 자릿수의 숫자가 나올 거라고 기대했던 만큼 결과가 좀 아쉽다는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는 아마 정치권도 정의당도 국민들도 깜짝 놀랐을 겁니다. 저희가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어제 나온 지지율인데요. 이제 지지율 정리해 조사입니다. 정의당이 9.6%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에 이어서 3위에 오른 겁니다. 물론 두 자릿수에 약간 미치지 못했습니다만 의석수 6수의 미니정당이 의석수 40석의 국민의당을 제치고 3위를 차지한 거 이거는 일대 파란이죠. 정의당 창당 이래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정치권이 어제 상당히 술렁였습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직접 만나보죠. 노회찬 원내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어제 분위기 좋았죠? 예, 괜찮았습니다. 괜찮았습니까? 대선 직후에 노 원내대표께서 어떤 말씀하셨냐면 심상정 후보가 얻은 6.2%는 현찰을 국민들이